feel like I'm losing my mind. 네, 롯데칠성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제 롯데칠성 음료 세로의 성장이라고 달아봤고요. 제목처럼 이제 세로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은 이제 1조 6천억 정도 되는 이제 회사고, 22년도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매출이 2조 8,417억 정도 되고, 이제 영업이익은 2,228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음료 부문이랑 주류 부문으로 나뉘는데 매출 비중은 음료 7대 주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료 중에서는 이제 탄산음료가 한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류에서는 소주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IR 자료인데요. 그 음료 사업 부문인데 이제 그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탄산이 좀 크게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주류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소주도 늘었고 뭐 청주, 와인 뭐 이런 게 늘었는데,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뭐 별빛청아 이런 걸로 늘었고, 그 다음에 와인은 뭐 아무래도 좀 유통 정도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주가 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탄산이랑 소주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처음에 보게 됐던 이유가 그 헬시 플레저 트렌드나 제로 트렌드여서 이제 탄산이랑 소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소주 시장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탄산은 이미 원래 잘하던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로 성장할 그 룸에 대해서는 이제 탄산보다는 소주 시장 쪽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탄산음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펩시랑 칠성사이다 등의 그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이제 22년에 얘네 매출 중에서 탄산음료 매출이 이제 8,230억 정도였는데, 그 중에 1,900억, 그 23% 정도 되는 수치가 제로 탄산이었습니다. 칠성사이다 제로랑 펩시 제로고요. 원래 이제 제로 탄산 시장은 20년까지 코카콜라의 그 독점 체제였어요. 20년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이제 21년 1월에 칠성사이다 제로랑 펩시 제로를 출시하면서 21년에 44%를 가져오고 22년에 50%까지 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로 탄산 시장 자체는 뭐 커지겠지만, 그 이미 원래 잘하는 회사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주입니다. 소주는 원래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9월 중순에 출시한 세로가 있습니다. 세로 이제 매출은 9월 24억, 9월 중순에 출시했는데 9월 24억, 10월 26억, 11월 56억, 12월 76억, 그렇게 해서 22년 총 182억이 판매됐고, 4분기만 놓고 보면 158억인데 그 같은 기간에 소주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성장을 계속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그 소주 매출에서의 비중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의 그 12월 소주 시장 점유율은 이제 처음처럼이랑 세로 합쳐서 19%입니다. 처음처럼이 14%, 세로가 5%인데, 원래 이제 처음처럼이 세로 나오기 전에 한 15% 정도여서 이제 그 1%를 제외한 4% 정도가 세로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 기업에서 그 기존의 제품이 있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의 점유율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 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주류 업체들의 그 주가는 이제 그 점유율과 좀 연동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그 리포트를 참고했는데, 옛날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인데 이 표가 되게 이해가 잘 되게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진짜 예전에 이제 사막소주랑 진로소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주는 증류주로, 요새는 이제 희석식 소주가 주류인데, 당시에는 증류주가 주류였어요. 증류주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곡물로 담근 그 밑술을 증류해서 만드는 그런 소주고요. 반대로 희석식 소주는 요새 먹는 그 공장에서 만드는 소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막은 이제 소주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진로는 10%대로 2위였으나 격차가 되게 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해요. 그 쌀이 수입되는 양에 비해서 그 증류주는 결국에 산출되는 그 소주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 경제난에 식량 자원인 쌀로 술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양곡관리법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류 그 소주 주 생산 방식이 증류식에서 희석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희석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먼저 뽑아내고 거기에 물을 타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장점은 그 비용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우리가 소주를 마셔보면 알겠지만 그 알코올 향이 나는 그런 쓴맛이 난다는 겁니다. 진로는 이제 생산 방식을 희석식으로 빠르게 바꾸면서 조금 수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71년에 납세증지 위조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제 내용으로는 사막이 납세증지를 위조해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인데, 주류회사 탈세 방지를 위해서 이제 술병에 원래 납세 증지를 부착했었는데 이걸 위조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사막은 73년에 주조시설이랑 공장 부지 매각 후에 소주 사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독주를 하던 사막이 나가버리니까 진로는 점유율 50%까지 끌어올리면서 독주하는 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에서 그린 소주를 출시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소주들은 투명한 병을 사용했는데, 그린 소주는 자연을 연상케 하는 그 초록색 병으로 출시하면서 이게 좀 히트를 쳤거든요. 점유율은 20% 정도 가까이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뭐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소주병이 모두 초록색 병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참이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때 나왔는데, 진로 소주가 이제 초록색 병으로 바꾸고, 진로가 이제 참진의 이슬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참이슬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참이슬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40% 정도로 떨어졌던 점유율이 다시 50% 이상으로 반등했고, 반면에 그린 소주는 소비자가 좀 이탈하면서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주류도 처음처럼이라는 술을 출시했고, 당시에 그 인기 있었던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 이 섹시 컨셉으로 약간 흥행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롯데주류가 두산주류의 그 소주 사업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참이슬의 점유율은 한 40% 후반대까지, 그리고 처음처럼은 10% 중후반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아실 텐데, 과일소주 경쟁이 있었어요. 15년 3월에 수나리 처음처럼을 출시하면서 롯데칠성이 좀 대형 히트를 칩니다. 원래는 이제 부산 영남 지역에서만 출시를 했는데 수요가 되게 예상보다 좋아가지고 5월에 수도권이랑 전국 판매를 개시했고요. 그 무학도 이제 좋은 데이를 5월에 빠르게 출시하면서 되게 선전을 했습니다. 화이트 진로는 이제 가장 늦게 자몽에이스를 출시하면서 좀 늦게 뛰어들었는데, 소비자 호응은 제일 잘 이끌어내면서 과일소주 시장의 40% 후반대를 차지하면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때 주류시장 점유율의 15%까지 차지했던 과일소주 열풍은 바로 기세가 꺾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소주 열풍이 식어가면서 진로는 40% 후반으로 회복하고 롯데칠성은 17% 정도가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역에서 좀 잘 하던 업체였는데 이렇게 전국으로 확장을 시키려다가 과일소주 이런 게 실패하고 하면서 오히려 안방도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좀 점유율이 하락하고 참이슬이랑 처음처럼은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롯데칠성 주가인데요. 여기가 5월이고
당시에 이제 과일 소주가 좀 핫하면서 좀 올라갔다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좀 올라갔다가 그 과일 소주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바로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무학인데, 무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되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5월인데 월봉으로 이렇게 과일 소주 열풍으로 좀 올라갔다가 이후에 꺾이면서 쭉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이즈백과 그 일본 불매 그리고 테라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가 19년도 3월에 테라를 출시하고 4월에 진로 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테라랑 진로 이즈백 모두 좀 기존의 그 병 디자인이랑 좀 다르게 다른 색으로 출시하고 또 맛도 좋으면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됐고요. 이게 젊은 층을 되게 공략을 잘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되게 잘했어요. 테슬라랑 테지나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맥주와 소주가 동시에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가 잘 팔리니까 원래 처음처럼 마시는 사람도 참이슬을 같이 섞어 마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되고 점유율이 동반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그 일본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처음처럼 타격을 입었어요. 진로 입장에서 운까지 따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참이슬의 카니발레이션 없이 이제 진로 이즈백 점유율이 그대로 붙으면서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이 60% 후반까지 상승한 거고요. 롯데칠성의 점유율은 이제 1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보시면 이제 이게 하이트 진로 주가인데 여기가 이제 그 테라랑 그 진로 이즈백 출시한 이유인데 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 시장의 실패랑 성공 사례를 하나씩 보자면 실패는 과일 소주 그리고 성공 사례는 진로 이즈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일 소주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주요 고객은 이제 그 2030 남녀, 특히 여성층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제 알코올의 맛과 향을 싫어하고 그리고 과일 맛이 주는 단맛을 선호했다는 건데요. 과일 소주가 이렇게 돌풍을 끌었으나 실패를 했던 원인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 소주의 주 소비층인 40대 이상 남성들에게는 어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그 과일 소주의 단점이죠. 열량이 높다는 점과 특유의 강한 수치가 아까 2030 남녀, 특히 여성층인 그 주 소비층이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호기심에 의한 구매가 강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방 제품이 범람을 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선했던 그런 과일 소주에 대한 인식이 식상함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이제 다시 원래 소주로 돌아갔고요.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점차 소주 본연의 맛을 찾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로 이즈백은 이제 성공 사례인데요. 주요 고객은 그 젊은 층이 이제 공략을 이렇게 했으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뭐 다른 제품 소비하는 그리고 그 일본 불매 때문에 다른 제품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성공 원인으로는 이제 마케팅이 좀 강점이었죠. 진로 이즈백 이렇게 그때 미니멀해서 두꺼비도 되게 이렇게 캐릭터가 인기가 있었고 이게 그 당시 광고 유튜브에 댓글을 가져온 건데 이렇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네이버 그 검색 트렌드로 봤을 때도 출시하고 엄청나게 화제를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공 원인으로는 이제 1번 뉴트로 마케팅이 성공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낮은 도수랑 달달한 맛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시너지는 말씀드린 거고요. 소주는 보통 잘 안 바뀌는 편인데 참이슬 안 먹던 사람도 이제 테슬라라고 하니까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카니발리제이션 없이 진로 이즈백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취약했던 지역 및 연령층까지 공략했다는 이런 게 성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소주 시장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음으로는 경영진 및 주주인데 주주 같은 경우는 롯데지주가 최대 지주입니다.
45% 들고 있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윤기 대표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롯데칠성음료 마케팅 부문장, 해외사업부 문장, 그 다음에 전략기획부 문장, 이렇게 하신 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케팅 좀 전문가로 보이고요. 재직 기간 동안에 제로탄산 점유율을 되게 끌어올렸고, 처음처럼을 리뉴얼했고, 그리고 세로를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롯데 그 그룹에서 좀 하는 거라서 정확히 누가 했다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 GBB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가 절감이랑 프로세스 개선으로 비용을 줄이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인데, 이걸 통해서 되게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나 리스크 포인트 둘 다 이제 주된 거는 세로로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세로의 흥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진로이즈백의 그 네이버 그 검색 트렌드인데, 이번에 그 세로의 검색 트렌드가 더 화제를 많이 이렇게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까 이제 9월 중순에 출시했는데 판매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제 24억, 26억, 56억, 76억, 93억으로 성장세가 1월까지도 유지되는 상태이고,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3개월 누적으로 2,700만 병을 판매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단위로는 680만 병, 700만 병, 1,300만 병을 판매했고, 제가 어제 확인한 기사로는 5개월 만에 5천만 병 돌파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진로이즈백과 비교해보면은 좀 비슷해요. 진로이즈백은 4월 말에 출시 후에 72일 만에 1,000만 병을 팔았는데, 1,000만 병 돌파 속도로는 이제 세로가 더 빠른 것 같고, 얘네가 그 9월에 5천만 병 돌파했으니까 5천만 병 돌파까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이즈백은 이제 11월에 1억 병을 돌파했는데, 그 세로도 1억 병을 언제 돌파한지 그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의미한 게, 지금 처음처럼 카니발리제이션 거의 없이 이제 추가로 4%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로이즈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 사례와 유사합니다. 진로이즈백도 19년 4%, 20년 12%, 21년 13% 이렇게 가져오면서 3위슬 54% 점유율에 그대로 추가돼가지고 하이트진로가 58%, 66%, 67%로 점유율이 쭉 상승했어요. 그리고 광고도 트렌드에 맞게 MZ스럽게 되게 잘 뽑았고요. 캐릭터 마케팅이랑 세계관 마케팅을 잘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되게 높아서 저도 봤는데 진짜 퀄리티 높게 잘 만들었고, 이게 관련 뭐 덕후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댓글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음식 정말 잘 만드시는 캐릭터 해석은요, 이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진짜 반응이 좋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 계정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작게 넣어본 건데, 제로 음료 확대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펩시 제로 망고랑 밀키스 제로가 이제 추가로 출시 예정인데, 특히 펩시 제로 망고는 미국에서 테스트로 출시했다가 평이 너무 좋아서 정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 탄산 점유율을 50%에서 조금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는 둘 다 세로의 실패인데, 제가 가능성을 두 개로 나눠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제로 소주 자체의 실패입니다. 이거는 과일 소주 사례처럼 아예 그 트렌드 자체가 실패하는 건데, 과일 소주는 당시에 소주와 맛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타겟 소비층에게 단맛이랑 호기심으로 어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열량이 높고 수치가 심하다는 점에서 그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게 돌아설 요소가 충분했고, 이게 식상함으로 바뀌니까 원래 소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로 소주는 기본적으로 소주랑 비슷한 맛이고 건강을 더 챙기는 이미지라서 그 과일 소주에 비해서 피로감을 느낄 여지가 작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제로 슈거와의 경쟁에서 패배입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도 기존 진로 지백을 제로 슈거로 리뉴얼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로처럼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낸 게 아니라 기존의 진로 지백을 제로 슈거로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소주가 이제 새로 전에는 참이슬 처음처럼 진로 이렇게 삼강구도였는데 이제 이게 기존 소주는 참이슬 처음처럼 그리고 제로 소주는 진로 그리고 새로 이렇게 이강 체제로 바뀌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그 진로를 이제 세로보다 더 선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진로는 제로 슈거니까 먹지 못하고 처음처럼으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로 슈거는 이제 디자인이 그대로라서 세로에 비해서 좀 그런 새로운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막 그 편의점이랑 마트들을 좀 돌아다녀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좀 흥미로웠던 점이 편의점 아주머니께 그 새로 잘 팔리냐고 물어봤고 잘 팔린다고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진로 제로 슈거랑 비교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진로 제로 슈거를 아예 모르셨습니다. 진로 제로 슈거가 나온지를 모르시고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대로라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뉴얼 함으로써 진로 지백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유통망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는 세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의 입점률을 빠르게 높여야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입점률을 조금 제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뭐 11월 기준으로 뭐 10%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이 술들을 검색해본 걸로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참이슬이 일단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여의도역인데 참이슬이 1287개예요. 처음처럼도 1208개로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로를 검색해봤을 때 128개로 입점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고요. 강남역도 마찬가지로 참이슬 1935개, 처음처럼 1904개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로는 173개로 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점률을 좀 더 빨리 높여야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이제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소주만 보려고 했는데요. 세로가 이제 카니발리제이션 없이 10%까지 점유율을 확보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처음처럼 15%와 합쳐서 소주 점유율이 25%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소주 매출이 5,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22년에 2,757억이라서 소주 매출이 한 2배 정도로 뛰어요. 그러면은 전체 매출에는 8% 증가 효과인데 지금 22년에는 21년에 비해서 13% 증가를 했거든요. 전체 매출이. 근데 이제 제가 추정한 바로는 23년에 소주만으로 8%가 증가하면은 기존에 뭐 잘하던 탄산에서 조금 잘하고 뭐 청주나 뭐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증가를 시킨다면 22년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는 이제 고정비가 크다 보니까 그 매출이 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세로의 그 흥행과 좀 연결시켜서 추적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